현장에 나와 있는 이승종 리포터입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운송 유틸리티 통신 관련해서 좀 대담을 해볼 텐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칭찬들이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믿고 보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전 속으로는 굉장히 좀 긴장 많이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접수 얘기까지 나왔어요. 접수? 네. 잡스까지는 안 되고 접수까지는 됐다. 예.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네. 정혜정 연구위원 때도 계속 발표 자료 좋았다 얘기 나왔고, 김주선 연구위원이 아까 그 믿고 보는이라는 걸 이미 강조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똑같이 달렸어요. 믿고 보는 김준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원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욕을 많이 먹어서 무병장수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욕 많이 먹으면 유병장수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지금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따분하지 않게 분위기 있게 가나가는. 자, 일단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현대차 지배구조 변화에서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 중에 어떤 종목 수혜가 더 클까요?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시장에서의 어떤 그 관습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가치가 올라가면 유리하니까 그렇게 끌고 갈 거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글로비스 주가가 더 민감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고요. 네. 다만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인위적으로 정 회장한테 더 유리하게 뭔가 구조를 짜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한번 실패했던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어떤 지배구조의 수혜에서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전기요금 개편안 언제쯤 나올 것 같고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전기요금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한전이 제시했던 타임라인은 올해 중으로 이제 이사회에서 확정을 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상 아무래도 올해 중으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년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한전이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작게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에서부터 크게는 연료비 연동제나 전력 조달 원가 연동제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론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결국 이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주장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된 얘기 때는 정말 현장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마지막에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해도 돼요를 미처 못 여쭤봤어요. 그냥 할게요. 네. 5G 관련 매출액이 주로 발생할 것 같은 산업은 어디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산업이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섹션에 통신을 포함시켜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스마트 유틸리티, 스마트 공장 이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국망 통신사들은 전국망이 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이제 이 스마트 유틸리티나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5G 기지국, 그 기지국 안에도 클라우드를 탑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전국 단위 이런 것보다는 국소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 스마트 유틸리티나 아니면 스마트 공장 같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먼저 시행이 되고 점차적으로 권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작년도 사실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유틸리티 매출액이 대략 한 6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한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천억이요? 갑자기 왜 소리를 작게 했대? 왜냐하면 줄었으니까. 잘못 봤으니까 이런 건 줄여야죠. 저도 안 들려갖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5G, 특히나 엣지 클라우드가 개화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천억 정도의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질문 가져가 볼게요. 한온 시스템. 사실 오늘 아침에 모닝 미팅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걸 추천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무려 제가 확인한 바로도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네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 발표하고 내일 올랐으면 좋았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오늘부터 일단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도 한 11% 정도 오른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 한온 시스템 항상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네. 한온 시스템이 다른 부품들이 비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쫙 빠졌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표현을 썼었는데 판돈을 크게 걸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회사가 돼버려서 이 투자가 맞았으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되면 뭐 또 경박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대박이 나는 거고 아니면 쪽박이 나는 거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 회사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평소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 이익 증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붙으면 그 정도까지 주가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5G인데 5G에서 저가 요금제 출시가 늘고 있는데 알파 하락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가 요금제가 많이 저가 요금제면 하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KT가 사실은 먼저 11월 초부터 이제 저가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 수준 자체가 6만 원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기존에 가입했던 요금제보다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네. 지금 이 6만 원대 가입자, 6만 원대 출시한 5G 요금제에 가입할 가입자들은 보면은 LTE에서 한 3만 원대, 2만 원대 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이 뭐 그 올라간 이제 5G 저가 요금제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 알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유틸리티 관련인데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 앞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유틸리티 개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유틸리티 업종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상반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LNG 단가가 유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LNG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외 광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 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비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LNG 단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진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해외 광구들의 수익성이 다시 개선이 되면서 연결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근 이슈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되면 저가 항공사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슬픈 주제인데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그 항공사들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 사실은 상대편이 먼저 넘어지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가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구조조정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먹거리가 좀 더 생길 거다라는 기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다 같이 구조조정을 크게 하지 않고 가는 그런 계획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LCC들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